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단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도입 전개 마무리라고 하는 방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세하게 제가 이제 글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 번 더, 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지니는 우리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책을 자세히 천천히 읽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책의 중요한 부분만 읽는 것이다. 자, 천천히 읽는 것과 중요한 부분만 읽는 것. 그죠? 그런데 책을 정독할수록 책에 얻는 것이 많다. 반대로 책의 중요한 부분만 빨리 읽으면 얻는 것이 적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 있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지나치면 도입에 대한 부분이 많을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뭐 앞에 말 조금 줄여가지고 말하면 되는데 서설이 너무 길어. 뭐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서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 들어가는 말이 너무 길게 되면 그게 상대를 불편하게 하잖아요. 뭐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과거부터 얘가 쭉 끌어와가지고 어제 이야기를 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다 그렇게 되는데,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자,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이제 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도입, 전개, 마무리라고 하는 방식의 글쓰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입, 전개, 마무리. 이제는 다 아셨죠? 이제는 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말들이 결국 이겁니다. 도입, 전개, 마무리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실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글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이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런 방식으로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이 글이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후로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자연스럽게 쓰도록 우리의 뇌는 작동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듣는 것, 인식을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인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길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생명과학 기술의 장단점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 기술의 장단점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생명과학 기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쓰세요, 막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나가잖아요. 이제 문제를 낼 때 생명과학 기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런 주제가 만들어질 때는 먼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과학 기술의 장점과 생명과학 기술의 단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생명과학 기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기술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쭉 이렇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적어 나가는 것이죠. 쭉 장점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 단점도 이제 써야 되니까 단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에는 난치병을 고칠 수가 있고 사람을 오래 살 수가 있다. 오래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단점으로는 생명과학 기술이니까 단점으로는 무리한 실험에 이제 사용될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이 단점으로 나열되겠죠. 이 이외에도 쭉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주제가 하나 정해지고 나면 그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통해서 장점과 단점, 요 장점은 단점이잖아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생명과학 기술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장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죠? 장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할 때 그럼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계속적으로 진작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의 어떤 주제가 나오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해서만 딱 적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장점과 단점에서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계속 진작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점을 진작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각의 편폭이 확장되어 갑니다. 계속 무엇일까 의심을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글을 써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박학, 이 박학입니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박학. 처음에는 뭡니까? 박, 넓게 학 배우고 박학입니다. 박학. 이 키보드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박학이에요. 자, 박학. 그 다음에 박학 이제 넓게 배우고 넓게 배워라 이렇게 박학지 하면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박학지하고 충령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학지하고 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신문. 자, 이 신문입니다. 여기 이 이게 뭐지 잘 참 어렵네요. 이게 신문 물을 문자 참 어렵습니다. 물을 문자 신문 박학 신문 신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신사 신사입니다. 자, 이 신사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난 뒤에 그 다음에 명변이 이루어지죠. 자, 명변이 이루어지고 자, 명변 칼로 탁 뚫어내듯이 이제 보석을 이 신은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뭘로요? 칼로 쫙 자르는 거죠. 분명하게 탁 이렇게 나눠진 명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다섯 번째가 바로 독행. 이렇게 독행.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지자가 다 들어가죠. 자, 이렇게. 자, 이 우리가 글을 써 나가는 것은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제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주제에 맞도록 이 얼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이렇게 얼개가 이렇게 개요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개요도 속에 어떤 것을 집어넣을까를 생각을 하고 그 집어넣는 것에서 이제
그 주장을 좀 더 강조하고 그리고 더 분명하게 내 생각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우리가 글을 한 편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박학해야 돼요. 다양한 형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의 이유 중에 하나는 글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요. 정말입니다. 야, 이 정말 저 자신이 바보 같은 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글을 쓰다 보면 나의 부족한 능력에 대해서 제가 학위 논문을 쓸 때요. 한 줄을 써놓고 그 다음 줄을 이어가지를 못해서 밤을 새운 적이 부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면 뭐 고민해 봐야 머리 든 게 없잖아요. 머리 든 게 있어야 뭘 쓰죠. 이래가지고 한 문장 써놓고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지를 못해서 집에 있는 책, 생각나는 책 쭉 해가 제 책장에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보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다음에는 뭐 어떤 문장을 집어넣으면 좋을까?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 하다못해 단어 하나를 가지고 고민을 하죠. 밤을 새우죠. 그러니까 누구더라? 저분인데 지금 이제 소설이 없네요. 어떤 분은 이게 하나의 원고 그러니까 이 소설이잖아요. 소설을 완성을 시키고 나면 반드시 그 대사전 있잖아요. 큰 사전, 한글 사전을 한 6개월 동안 그 글을 쓰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해서 한글 사전을 통째로 다 외워버린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설가 중에 이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소설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도 그죠? 단어 하나가 생각이 안 나서 그 단어에 맞는 단어를 집어넣기 위해서 밤새도록 생각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위 논문을 할 때 2년 동안 제가 원고를 썼는데 이 학위 논문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미 무엇이고 이제 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어떤 이 질문 속에서 이 알에 대한 어떤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죠?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결국은 이겁니다. 스스로 자자의 알지자입니다. 자지. 스스로를 아는 것. 이게 최고의 알미라는 거죠. 논어에 보면. 스스로를 아는 것이 최고의 알미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보충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하는 것은 더욱더 진작시키고 내 부족한 것은 채워가고 이런 어떤 그 다음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지게 되죠. 이 최근에 제가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 뭐 1년 동안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뭐 요즘 어디 멀리 가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이제 재택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재택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처럼 뭐 20 몇 년,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 하면서 자기 지금까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재택근무를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뭐 잘났다, 뭐 평소에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난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저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오만하지 않게 되죠. 겸손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겸손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 공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건성으로 듣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불교에서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불교에서 요게 뭡니까? 요게 이제 그 난로라고 한다면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기 손을 이렇게 뜨겁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손을 다치지 않는데, 이게 뜨거운지 모를 때는 확 잡잖아요. 그러면 손을 다 대게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불교에 나오는 말인데, 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이제 모르고 행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알고 행하는 것이 더 나으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알면서 저짓거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꾸짖음보다도 모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알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더욱더 알만한 사람이 저짓거리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는 사람은 아까 손을 조금 대는 것처럼 조금 대게 되고요. 그리고 알게 되면 항상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는데, 모르고 행하는 것은요, 영원히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 상처는 더욱더 깊어진다. 손을 대이는 것처럼 상처는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입니다. 갑자기 뭐 이야기가 딴 데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박학지하고 신문지하고, 그 다음에 박학 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묻는 거죠. 두 번째, 자세하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묻는 거, 그래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학문이 뭐냐라고 물을 때 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묻는 겁니다. 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신중하게 생각이 일어나고, 신중하게 생각이 일어날 때 명변, 분별을 잘할 수 있게 되고, 분별을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바로 그 학문이라는 거죠. 학문은 넓게 배움에서 시작해가지고 의심을 가져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이거구나라고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공부라는 겁니다. 그 공부의 출발점에, 박학의 출발점 요 앞에 뭐가 있느냐? 바로 자지, 스스로를 아는 것.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박학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
뭐 갑자기 자 이렇습니다. 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생명과학 기술의 장단점을 이해하잖아요. 장점을 쭉 나열하고 단점을 나열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장점을 어떻게 하면 잘 계속적으로 해 나가가지고 이 생명과학 기술이 뭡니까?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우리가 글로 써 나갈 때 바로 이게 한 편의 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도입 전개 방식으로 한번 썼는 것을 뭐 대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도입 부분. 최근 다른 과학 기술과 더불어 생명과학 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생명과학 기술은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다. 즉,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장점은 뭐냐면, 최근 발달된 생명과학 기술은 난치병을 고칠 수 있고 사람도 오래 살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무리한 실험에 사용될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제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불치병으로 사투하고 있는 이들을 돕는데 앞장서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입, 전개, 마무리 방식이죠. 자, 생명과학 기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장점을 이야기해야 되고, 적어야 되고요. 단점을 적어야 되겠죠. 장점과 단점을 적고 난 이후에 이제 글을 쓸 때는 도입부에는 생명과학 기술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다. 요게 전제죠. 전제입니다. 요 부분이 전제입니다. 전제. 요게 전제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서론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서론 부분이죠.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과학기술, 생명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의 어떤 모습들을 앞에 쭉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더 서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전개에 들어가고 전개에서 마무리 따라서 그러므로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게 도입, 전개, 마무리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뭐냐면 도입, 전개, 결말의 방식이 확장되어서 쓰여질 때입니다. 이제 문단이 하나, 두 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지겠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은 현대 문명의 발전과 인간 삶의 다양한 분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덕분에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진 반면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지문 자체가 바로 우리가 글을 쓸 때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자, 요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끌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기술의 편리함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그죠? 장점이 있지만 어떤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과학기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그죠? 질문을 던졌을 때, 자, 우리가 글을 쓴다면 도입과 전개와 결말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도입부. 인간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결과 경제와 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다. 자,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 부작용입니다. 부정적 영향. 과학기술의 편리함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이렇게 하면 전제가 더욱더 분명해지겠죠. 자,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과학기술의 편리함이 낳은 부작용의 영향으로
먼저 과도한 사용을 들 수가 있다. 발달한 교통수단에만 의지하다 보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전자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대화 단절이나 중독 등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을 잘못 사용한 점이다. 과학기술로 전쟁 무기를 개발하게 되거나 인터넷 기술을 사이버 범죄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을 위해 유익하게 이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이제 문제, 하나의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요게 뭐냐면 요렇게 되어서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과학기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거를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 나가면 그러면 이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 단점에 머무르지 않고 장점으로 계속적으로 이 긍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본다면 자, 요게 단락이잖아요. 자,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간을 위해 유익하게 이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자, 요게 뭡니까? 저기 문단에 있어서 요게 뭡니까? 바로 중심 문장이죠. 중심 문장이고 요게 소주제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소주제문입니다. 자, 이 소주제문이 이제 중심 문장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해야 됩니다. 요 뒤따르는 문장이 설명문입니다. 자, 요게 이제 설명에 해당되는 설명문, 뒷받침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도입 전개할 때 도입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전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개, 도입, 전개, 결말, 마무리가 되겠죠. 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건 전체적인 마무리가 되고, 단락의 마무리는 요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요게 마무리. 단락의 마무리. 작은 마무리죠. 한 개의 작은 주제에 대한 마무리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을 분석해 보니 어떻습니까? 분석해 보니까 이 각각의 단락은 자,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두 번 더 생각을 하고, 뭐 세 번 더 생각을 하고, 글 쓰는 방향에서 도움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이제 글을 써 나가는 방법입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요런 방법과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기 바라고요. 이 글을 이제 도입 전개 마무리 방식으로 글짓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렇게 이제 글을 씁니다. 요렇게 쓰면 글을 굉장히 쉽게 편하게 글을 쓰게 되는 거니까 요걸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중간고사 첫 번째 문제,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어를 말할 줄을 안다면 그 나라의 문화나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어를 한다면 우리가 아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요거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한 문장으로, 때로는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요약하기에 긍정적인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요약하기는 우리가 책을 읽으면 한자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 주제를 잡아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 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요약하기 이 부분은 이제 한 개의 문장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외국어를 말할 줄 안다면, 그죠? 그 나라의 문화나 사람들도 저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아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외국어는 배우기가 힘들고 어렵다. 이거죠. 자, 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죠? 하지만 외국어를 잘하면 그 나라의 문화나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있고,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만약에, 자, 이렇게 한다면, 자, 요약하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외국어는 주어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외국어는 배우기 힘들다.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어를 할 줄 안다면, 자, 안다면 이렇게 되죠. 안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외국어는 배우기 힘들다. 그죠? 외국어는 배우기 힘들다. 외국어는 배우기 힘들다. 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외국어를 할 줄 안다면 그 나라 사람, 여기 있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게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요약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할 줄 안다면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뭐 사람들을 문화를 알면 사람을 잘 아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람들을 뺀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외국어를 할 줄 안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요약하기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제 글을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분명하게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이제 한 학기 맞춰지면 아마 글 쓰는 얼개가 글을 써야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고요. 동영상이지만 잘 한번 이렇게 진행을 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